영상 속 주인공 여러분과 함께 밤을 지배하는 맹수들 속에 캡틴 나이트입니다. 우측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간단한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낮에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맹수들의 또 다른 밤의 세계 나이트 사파리를 통해 생생하게 느껴보시죠. 출발! 지금까지 낮에 느릿느릿한 맹수들의 모습을 잊어주십시오. 밤이 찾아오면 더욱 사나워지는 맹수들의 본능적 행동. 밤에만 볼 수 있는 역동적인 리얼 맹수 탐험. 드디어 맹수들의 서식지로 들어가는 첫 번째 철문에 도착하였습니다.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긴장되시죠? 자, 그럼 아직까지 자고 있는 맹수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 둘, 셋을 외치면 큰 소리로 열려라! 나이트 사파리! 라고 외쳐 맹수들을 깨워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열려라! 드디어 나이트 사파리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오신 친구들은 밤의 최고의 포식자 한국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의 시간은 밤이 되면 인간의 6배로 향상되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존재감을 드러내죠. 세계 최고의 활동 시간인 만큼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고 침범을 막기 위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곳에 영역 표시와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왼쪽을 보시면 로프가 감겨있는 나무가 보이실 겁니다. 호랑이들의 발톱은 날카롭기도 하지만 먹잇감에 가죽에 파고들면 움직일수록 더 견고하게 잡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호랑이의 강력한 발톱의 힘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사육사들이 만들어놓은 동물복지 인리치먼트라고 합니다. 나무 털기를 통해 자연에서의 강력한 발톱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호랑이로서의 사냥 본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고 있답니다. 이곳 사파리 서식구역에서는 멸종되어 가고 있는 한국 호랑이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자연 상태 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인리치먼트를 진행 중에 있답니다. 올라갔다. 자, 이번에는 멋진 갈고 태양을 상징하는 동 사자를 만나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낮에 사냥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혹시 다들 잠에 빠져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걱정은 여기까지. 시원해지는 밤이 되면 사자들이 더욱 신나 활발한 사바나의 모습이 연출되는 시간이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 나이트 사파리의 핵심 아프리카 사바나 서식구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런, 여기 하이에나가 있네요. 사자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사자와 하이에나는 아프리카 사바나에 같이 살면서 같은 먹이를 사냥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서 사이가 아주 나쁜데요. 서로의 새끼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제거한다고 합니다. 다소 잔인하죠. 오늘 밤에는 둘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둘 사이의 나쁜 관계는 무려 1만 2천 년 전인
플라이스토세 시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이에나가 사자의 먹이를 빼앗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연구를 해보니 하이에나의 먹이의 95%를 직접 사냥하고 사자가 하이에나에게서 먹이를 뺏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소리는 여러분, 사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네요. 어서 사자들 머릿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자가 다른 맹수들과 마찬가지로 밤에 사냥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특히 사자가 사는 아프리카 초원 지역은 그늘이 없기 때문에 한낮에 사냥하는 것보다 밤 사냥을 더욱 선호하지요. 주로 암컷이 대형을 짜서 사냥을 하고 수컷을 사냥하면 영역을 지키는 역할을 많이 하고 사자의 세계는 매우 위계가 엄격해서 가장 소용이 높은 수컷이 먹이를 먼저 먹고 세력에 따라 사냥하는 경우가 나눠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이를 먹고 있는 친구들이 서열이 높은 강인의 소유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이트 트레인의 볼거리 최고의 장점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사냥감놀이 또한 사육사들이 만들어 놓은 복지 인리치먼트의 한 종류인데요. 이러한 행동을 통해 사자들에게는 뜯고자 하는 본능과 사냥의 목표의식을 심어주어 자연에서의 욕망과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 사자라고 하면 굉장히 얌전하고 싸움도 하지 않을 거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투쟁이 벌어진답니다. 오늘은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사자들의 싸움의 흔적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자들의 콧잔등과 등 쪽을 보시면 발톱 스크래치가 얼마나 많은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사자들은 자기의 서열과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행동은 건강한 사자의 행동으로 힘없고 노령의 개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젊은 사자들의 영광의 상처들이지요. 오늘따라 유난히 멋진 모습을 보여준 사자 친구들과 작별을 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자 친구에게 안녕하고 다음 장소로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사자들 안녕 하고 굿바이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사자 안녕. 끝낸 건가? 다음 뭐가 나올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어떤 맹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이트 사파리 다시 출발합니다. 이번 탐험 동물은 따뜻한 지역이 주무대인 인도 벵갈 호랑이. 친구들의 삶의 터전 속으로 들어가 어떤 인리치먼트를 즐기며 야생성을 지켜가고 있는지 함께 들어가 봅시다. 그냥 여기만 기어갈게요.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친구들이 바로 인도 벵갈 지역이 고향인 벵갈 호랑이 친구들입니다. 네. 안 왔어요. 우리나라 호랑이와 어떤 모습이 다른지 우린 함께 찾아볼까요? 오, 찾았다. 여러분, 자세히 보니 우리나라 호랑이와 다른 점이 참 많네요. 찾으셨나요? 네, 저 일단 제가 여기 보기에 뭐지? 우리나라 호랑이 제가 줄무늬보다 벵갈 호랑이의 줄무늬가 얇고 에브런으로 왔어요. 끊어져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먼저 들어오는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우리 용기인의 엄마랑 좀 달라고요. 호랑이 줄무늬의 차이점을 느껴보시죠. 오, 가만히 있자. 저는 호랑이를 발견했는데 바로 어머니야. 확실히 우리나라 호랑이에 비해 따뜻한 계절에 특화된 호랑이다 보니 매우 짧은 단모의 털 길이를 가지고 있었네요. 강소연을 전화가 오셨어요. 어떤 우리 사장님 그 사장님. 아
네. 찾아봐. 이번에는 전설 속 동물 신비한 백호를 만나볼까요? 신비의 동물 백호의 검은 줄무늬를 자세히 보시면 검지 않고 초콜릿색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눈의 색상은 신비한 사파이어 같은 푸른 빛을 띠고 있는데요. 백호들은 인도의 야생에서 발견된 하얀 호랑이가 시조로 안타깝게도 야생에선 그 흰 빛깔로 인해 사냥 성공률이 좋지 않아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체로 살아남은 백호야말로 행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행운의 동물로 여겨지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 잠시 눈을 감고 백호에게 행운을 빌어볼까요? 네, 반짝반짝거리네. 아 진짜가 반짝반짝거리죠. 애기가 진짜 반짝거리. 자, 이제 나이트 사파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곰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곰은 보통 사는 지역에 따라 낮에 움직이기도 밤에 활동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과 서식지가 겹치는 곰들은 사람이 잘 활동하지 않는 밤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키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역시 만물의 최상위 포식자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29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반달 가슴곰부터 만나볼까요? 역시 밤이 되어 더욱 활발한 우리 귀염둥이 반달 가슴곰 친구들을 보실까요? 가슴에 반달 모양의 흰색 털을 가지고 있어서 반달 가슴곰이라 불립니다. 반달 가슴곰은 몸집이 작기 때문에 커다란 동물은 사냥하지 않습니다. 즐겨 먹는 먹이는 도토리, 산딸기 등의 열매류, 어린 잎이나 새순, 나무, 곤충들이고 동물성 먹이는 개구리나 뱀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야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반달 가슴곰은 고고한 노력 끝에 지리산에 안착해 안전하게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지배자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유라시아 불곰 또는 유럽 불곰이라고도 불리는 이 친구들은 몸길이 3m, 몸무게는 최대 300에서 400kg까지 나가는 거구의 몸집을 자랑합니다. 이 친구들은 덩치가 커서 이렇게 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영리하고 순발력 또한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지능은 4살 정도의 어린아이와 비슷하고 달리기 속도는 외모와 다르게 시속 35km로 가장 빠른 인간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동물입니다. 바로 지금 가을은 곰이 영양분을 비축하는 시기인데요. 그 때문에 하루 종일 먹이를 찾고 채집 활동을 한 것이 운명이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채집 활동, 인리치먼트를 운영하여 곰들의 본능을 유지시켜주면서 영양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야생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냥을 하는 경우보다 먹는 것의 70%는 각종 열매, 물고기, 곤충들인데요. 저렇게 큰 곰이 섬세하게 벌레 유충이나 개미집을 사냥하는 모습은 곰돌이풀을 연상케 하지요. 지금 보시는 곳은 아름다운 암컷 곰들이 살고 있는 비너스 존입니다. 이곳에서는 꿀통 속 채집물을 열심히 꺼내는 암컷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균형 잡기 인리치먼트를 통해 불곰의 나무타기 습성을 잊지 않게 해주고 지구력과 근력을 향상시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친구들은 젊은 불곰 친구들인데요. 젊다고 해서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기보단
강한 힘을 소유한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젊은 곰들은 서로 장난을 하다가도 갑자기 돌변하여 무섭게 다투는 경우도 발생되는데요.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싸움을 할 경우 1200kg 정도의 강한 힘으로 내려쳐 서로를 제하기 또는 투쟁을 하기도 한답니다. 사람과 비슷한 골반과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돌곰의 특성상 직립하여 투쟁할 경우 목 뒤나 주둥이를 물어 상대를 쉽게 제압하는 영리한 기술도 가지고 있어 다른 맹수 동물들도 곰에게 쉽게 도전을 하지 못한답니다. 왼쪽을 보시면 사육사들이 철로 만들어 놓은 놀잇감이 매달려 있는데요. 곰들이 몇 번의 앞발질로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참고로 탐험 중 만난 벵갈 호랑이의 앞발의 힘은 800kg, 한국 호랑이는 900kg으로 불곰의 앞발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비교할 수가 있죠. 외모에서 풍기는 푸근함보다 강한 힘과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곰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곰 친구들까지 하여 주토피아 사파리의 모든 야생 맹수들의 모험을 마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밤에는 평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냥에 특화된 최상위 포식자들, 밤을 지배하는 멋진 맹수들이 야생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까지 에버랜드 주토피아가 지켜나가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더욱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와일드 트랩의 캡틴 나이트였습니다. 내리시기 전 잊으신 소지품 없으신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